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올바른 변호사 선택 방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별산제 로펌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 세움의 이기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 한국에 있는 대부분 로펌이 저희 변호사들끼리는 아는 바입니다만 이 별산제 로펌이잖아요. 그런데 의뢰인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별산제 로펌이 무엇인가요? 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을 텐데요.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천 개의 법무법인 중에서 많게는 90% 이상이 아마 별산제 로펌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별산제 로펌, 즉 별산제 법무법인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표 변호사가 사무실을 얻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커뮤니티에 이제 초빙 공고를 올립니다. 이제 말이 좋아 초빙 공고지 이제 입주할 별산 변호사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월세 얼마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별산 변호사들을 모셔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상 뭐 적게는 뭐 6-7명, 5-6명,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그냥 개인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별산제를 운영하는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임차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건물이 있다고 하면 내는 것이고, 펌에 이제 입사하신 소속된 그 다른 별산제 변호사님들께서는 일종의 전차인 거죠. 그 네네. 비용을 대표 변호사에게 그 공간 사용 비용을 주는 것이고, 전차인으로서. 그렇죠. 네. 공간에 대한 부분들, 방 한 칸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이고 플러스 음, 이제 다른 별산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제 회의실, 그 다음에 직원을 공유하는 구조인 거죠. 네. 이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별산제 로펌을 직접 설립도 하시고 또 운영하신 경험이 수년간 있으셨잖아요. 네, 운 좋게 돌이켜 보면은 두 곳의 별산제 로펌을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아마 지금 그 두 곳에 계신 변호사님들 숫자를 합치면은 한 6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이기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별산제 로펌도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자 사실 모신 것도 있는데요. 개업한 변호사님들께서 말이에요. 1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산제 로펌으로 오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외부에 보여지는 규모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초빙 드렸었던 별산을 운영할 때 초빙 드렸던 변호사님께 여쭤보면은 많은 자본이나 이제 그런 걸 들이지 않고 즉 이제 내가 사무실을 차리려고 사무실을 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 비용을 하고 직원을 또 별도로 구하고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직접 들이지 않고서도 그냥 어느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의뢰인들에게 이제 번듯한 사무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변호사가 이제 여러 명 있다라는 그런 점을 어필하면서 이제 선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의뢰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아무래도 여러 명의 변호사님들이 계시니 그런 형태의 로펌이 좀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의뢰인분들이 많이 아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있고 그러셔가지고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 법무법인을 선호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선호하시는 데에는 이제 법무법인에 있는 그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나를 위해 모두 조력해 주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옆방에 있는 별산 변호사님들끼리도 식사 함께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떤 의뢰인분들께서는 어떤 해당 로펌을 정관 출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신뢰가 가서 좀 선임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의뢰인분들께서 소송을 의뢰하신 뒤에 정확한 프로세스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 로펌에 있다라고 해서 의뢰인분 입장에서 뭐 장점이 있을지 단점이 있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겠죠. 아, 전직 변호사가 나를 변론해 준다. 이제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고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득 예전에 제가 법률신문에서 봤던 통계가 떠오르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정관 출신이 몇 프로이냐 그거에 대한 통계를 구한 기사였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를 초과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 건너 하나 정관 변호사라는 건데 뭐 장점이나 단점이 딱히 있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현직 때 다뤄봤던 주로 다뤘던 케이스와 겹치는 케이스를 상담하거나 처리할 때 그 사건에 대한 감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만 있을 뿐이지 수사의 결이나 뭐 판결의 결을 뭐 바꿀 수 있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정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 로펌에 있어서 로펌에 신뢰가 간다라는 말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정관 출신 변호사님이 해당 로펌에 계시는데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시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만 많은 어떤 고민과 그 결단 끝에 그 원펌을 지향하시면서 세움을 또 설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별산제 로펌에 대한 좀 나름의 어떤 한계 혹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고충이 있으셨던 게 계기가 되셨을까요? 일단 별산제 로펌 자체적인 측면에서 느낀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분 한 분의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함께 하지도 않는 각각의 개인의 사업자다 보니까 뭔가 응집력 있게 뭔가 사세 확장을 한다거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즉 성장 가능성 자체의 의문이 항상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이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대차하는 방장사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고요. 외부로 보여지는 거는 변호사 뭐 수십 명 있는 로펌의 대표지만 사실 현실은 저 혼자 모든 사건을 다 해야 되는 시스템과 어떤 조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업무 확장하기도 매우 힘든 그런 한계성을 느꼈었기 때문에 원펌 구조의 세움을 설립하는 데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별산제 로펌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 이게 정확한 뭐 공식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법무법인 세움이 그러하고요. 그렇다면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그 저희 별산제 로펌도 직접 설립 및 운영을 하셨고 이제는 그 좀 대치되는 개념인 원펌도 저희 같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 원펌 설립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세움 같은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모두 고용하는 뭐 사실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구도의 원펌인데요. 그러니까 변호사 전원이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류 변호사님 뭐 같이 겪고 계시지만 많은 자본과 노력 또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까지 해서 갖추지 않으면은 지금의 어떤 경쟁 상황에서는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 변호사님과 함께 세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까지 뭐 한 12년 정도 저도 송무를 하면서 좀 여러 형태의 어떤 회사에 다양한 직급으로 송무 업무를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한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또 달리 표현하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초 내가 변호사가 됐을 때 다짐했던 그 의뢰인분들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정말 양심껏 제공해드리겠다, 고르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또 계속 지키면서도 회사가 그러한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기에 참 이게 가능하고 용이한 형태인가 그러한 형태의 로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똑같이 살아남더라도 좀 어떠한 변호사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의뢰인분들께 다가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뜻이 맞아 저희 이 대표님과 세움 설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 변호사님께서는요. 별산제 로펌을 운영할 때와 현재 세움을 운영할 때 함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별산 펌을 운영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집단지성이 작용할 수 있냐
또 일사불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늘 저희 변호사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변호사 한 명과 한 명이 더해졌을 때 단순히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속무 영역에서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집단 지성이 작용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의뢰인에게는 정말 큰 이익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세움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세움 구성원의 조직원 한 명 한 명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 이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세움이 가지고 있는 큰 특장점이자 이제 별산재판과 가장 대비되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집단지성과 일사불란함. 사실 여러 사건을 정말 꾸준히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관된 그 관통하는 하나의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로펌이 원펌이라는 그런 고민과 경험 끝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서 저희가 세움을 설립한 지 어느새 지금 3주년이 얼마 전에 지난 것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유 변호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3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제대로 된 기억이 잘 없어요. 머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고쳐왔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또 작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움의 방향성, 전문 인력 간의 어떤 고도화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잘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의뢰인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로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은 그 이 결단 끝에 원펌을 설립하자라고 한 뒤 정말 이제 이거 쉬운 길이라기보단 저희가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의 이 노력과 생각을 알아주시는지 세움을 믿고 맡긴다라고 말씀 주시고 멀리서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체감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똑같이 여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좀 확연히 다른 별산재 로펌과 원펌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저희 이기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같이 있는 이온 채널 그리고 법무법인 세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